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자활급여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주는 지원금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자활급여는 모르고 지나가면 가장 손해보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보라고 국가가 내미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제도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일자리는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날은 막막한데 생활비 걱정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활급여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그냥 버티게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혹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버티는 삶에서 끝날지 다시 일어서는 삶으로 넘어갈지 그 시작점이 바로 자활급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게가 안 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나서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단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마음까지 함께 겪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활급여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자활급여는 이름 그대로 자활, 즉 스스로 살아갈 힘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활급여는 단순히 당장의 부족한 생활비만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활급여라고 하면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건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자활사업 참여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부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혼자 버티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손을 내미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자활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놀라십니다. 그냥 현금 몇 푼 주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능력을 키우고 기능을 익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 취업 알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실제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설이나 장비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여섯째, 창업 교육과 기술, 경영 지도까지 연결됩니다. 일곱째, 자산 형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활급여는 지원금이 아니라 하나의 재기 프로그램에 더 가깝습니다. 삶이 한번 주저앉았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버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걷고 나중에는 내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계단 같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에는 집수리 도우미 같은 일,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시설 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보조, 칼림 관련 사업처럼 공익성과 실질성을 함께 갖춘 일들이 포함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렇게 다시 움직입니다. 아주 큰 기회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짧은 상담 한 번,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일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업훈련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던 일만 하며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일자리 구조가 바뀌면 새로운 기술이나 적응이 필요해집니다. 자활급여는 이런 부분에서도 훈련기간 연계, 준비금과 수당, 식비 등의 지원을 통해 다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버텨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지 못합니다. 오늘만 버티게 되죠. 그런데 자산 형성 지원은 오늘만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장치입니다. 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참고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이 챙깁니다. 부끄러워서, 복잡해서, 혹시 안 될까봐 미루다 보면 정작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놓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보 격차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 받는 것과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활급여는 누군가를 낮춰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려우니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단순한 복지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이고 무너진 일상 속에 놓인 작은 출구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막막하신 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 가족 걱정 때문에 내 사정은 늘 뒤로 밀어두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은 확인 하나가 몇 달 뒤, 몇 년 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삶으로 남을지, 다시 일어서는 삶으로 나아갈지 그 갈림길 앞에 자활급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체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여러분 삶의 다음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